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치명랑입니다. 오늘은 치명 이야기 마트랑 12편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조금 바쁠 때에는 동영상을 이제 아예 찍지를 못하고, 또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 편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직 제가 이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에 약간 좀 시간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찍어서 편집해 놨다가 이제 추후에 올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치명의 효능, 그 효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명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침향은 이제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침향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거기 나오셔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향은 베트남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갖고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향은 베트남에서만 나온다. 아니죠. 틀린 말이죠. 침향은 현재의 국경선으로 구분을 했을 때 중국의 남부,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중국에서는 해남도입니다. 해남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미얀마도 조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도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네팔에서도 침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제 전부 재배 침향이죠. 이 정도 지금 제가 방금 거론한 이 국가들에서 현재 재배 침향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좀 공부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 그 재배 침향을 만들고 있는 그 생산국들 중에 베트남이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 많은 농장들에서 침향을 재배하고 현재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추후에 베트남이 아마 이 침향 재배 사업이 더 확장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 재배 침향을 사업으로 뛰어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게 키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침향 수질을 형성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농부들이. 그래서 그렇게 확 크게 아주 대형 사업으로서 이게 확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침향의 대중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계속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고, 또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그만큼 공부를 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현재의 상황이 계속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효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그러면 침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침향의 본산지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침향을 사용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화 되어 있죠. 예,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집이나 어느 뭐 상점이나 이런 뭐 학교라든가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 좀 뭐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신을 모시는,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나무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뭔가 신을 이렇게 모셔놓는 이런 게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있고, 뭐 가게 안에도 있고, 가게 밖에도 있고, 식당 같은데 뭐 많죠. 이런 게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육법 공양, 불교에서 말하는 육법 공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향, 등, 차, 꽃, 과일, 음식, 쌀, 이 육법 공양에 의해서 매일 아침에 여기에 침향을 피웁니다. 이렇게 향은 육법 공양의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그 앞에다가 항상 이 침향을 한두 개를 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일상생활화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 좀 손님이 없다, 뭐 장사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종업원들이나 주인이 꼭 와서 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침향 그 선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됐든 뭐 가게가 됐든 뭐 학교가 됐든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침향을 바로 사용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래서 매 시간마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쓴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보통 VIP 좀 이제 뭐 영어는 좀 틀리지만 돈 좀 있고, 뭐 열심히 공을 들여서 사업에 좀 성공을 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침향을 어떻게 쓰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이 팔에 지금 목줄을 하나 차고 있는데, 팔찌를 하나 차고 있죠. 팔찌를 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배산 침향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이제 이 팔찌를 베트남 사람들은 많이 차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좀 이 정도 두께, 여자들은 이제 조그만 거 한 4mm, 5mm, 6mm 이 정도 해서 한 3바퀴나 4바퀴 이렇게 돌려서, 일종의 액세서리 겸 침향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큰 제복이 들어오고 화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VIP들은 이제 자연산 침향으로 만든 목걸이나 어떤 이런 팔찌, 장신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당한 가격이겠죠. 예, 가격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가격인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풍부하니까,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들 중에서
호주머니를 이렇게 보면 침향 수지, 제가 말씀드린 거 침향 원액이죠. 침향 원액을 항상 호주머니나 차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곤하고 뭐 좀 정신이 맑을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 그거를 코 안에다 많이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정신이 팍 깨면서 사람이 안정이 되면서 좀 명석한 두뇌를 돌릴 수 있겠죠.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이.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베트남에서도 전체 국민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워낙 뭐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고가하면서 또 구하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또 꼭 그런 용도뿐만이 아니고 향수 대용으로 침향 원액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뭐 출근을 하고 이럴 때 양쪽 귀 밑이나 이런 뭐 손 우리가 향수 바르는 그 맥박이 뛰는 곳에 원액을 조금 발라놓으면 그 향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서 계속 본인의 어떤 화학적인 그런 향수를 쓰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그 천연 향수를 쓰는 그런 용도로 또 사용하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베트남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쑥 지나갈 때 아니면 이제 만나서 뭐 처음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치매 향이 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어떤 정신적인 이유, 심적 안정, 그다음에 이제 명석한 두뇌, 이런 어떤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침향 원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정작용이 뛰어나니까, 침향은 진정작용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어떤 뭐 상대가 있는 어떤 자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일단 사람이 좀 이렇게 혈압이 좀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 그 비즈니스의 미팅에서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유로도 침향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코입니다. 코나 이제 인중, 이렇게 문지르고 아니면 이제 코 안에 약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파탁 들죠. 정신이 파탁 들면서 아주 머리가 뻥 뚫려 나가는 듯한 그런 그 효능을 즉각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제가 절에를 시간이 나면은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절에 가면은 이제 이거를 좀 침향 수지를 차로도 마십니다. 이제 침향 수지를 미지근한 물에 바늘같이 아주 그 뾰족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침향 원액을 약 1에서 2mm 정도, 1에서 2mm 정도만 묻혀서 이제 첫 잔에다 휙 저어주면 강하죠. 상당히 강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즉각적인 반응이 몸에 오죠. 뭐 비염이 있고 코가 좀 맹맹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차 한 잔 마시면 결국 우리가 그 침향 나무 조각을, 한국에서 제가 뭐 이렇게 SNS에서 보고 직접 본 적도 있지만 어떤 그 차 끓이는 이런 도구에다가 침향 조각을 이만한 걸 넣어서 이제 물을 끓이더라고요. 침향 차다 마시고. 근데 결국 이제 그것도 그 침향의 수지, 그러니까 본 침향,
침향은 액체니까 수지 자체가 침향이니까 그걸 먹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베트남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침향 원액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직접 잔에다 넣어서 찍어서 그렇게 마셔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나무에서 우려낸 것보다는 더 진하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바이크 폭주족입니다. 예, 베트남 경찰들이 아는 교통 경찰들이 저한테 형 좀 천천히 다니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좀 바이크족인데, 예, 여기 나짱은 제가 있는 이 나트랑은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기가 좋기 때문에 별 그걸 못 느끼는데 하노이나 호치민 이런 데 가면 출퇴근 시간에 그 뭐 여러분들 많은 그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매연 바이크에서 나오는 그 매연들 장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하루 안 쓰고 바이크 운전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뭐 코 안을 좀 닦아봤다. 이건 말할 수 없죠. 새카만 매연이 코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탈 때는 두꺼운 마스크가 필수품입니다. 예. 뭐 여기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마스크는 다 기본으로 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탈 때는 마스크 안에다가 침향 원액을 한 방울을 바릅니다. 침향 원액을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접어지는 이 부분에 침향 코가 닿는 부분에 침향 원액을 조금 한 방울 바릅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 일단 침향 향 외에는 어떤 향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매연 향이라든가 이런 걸 맡을 수가 없죠. 물론 매연이 이 마스크를 통과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제 어쩔 때는 제가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바이크를 탈 때는 마스크를 2개를 씁니다. 매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여기서 파는 거 좀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나트랑 같은 데는 공기가 좀 좋기 때문에 한 방울만 떨쳐도 뭐 한 번 쓰냐 그게 아니고 뭐 한 10일 정도는 향이 계속 나옵니다. 침향 향이.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탈 때는 무조건 그렇게 된 마스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침향의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무사고로 지금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이크를 즐겁게 타고 있는데, 저는 침향 낭인은 마스크에도 침향 원액을 쓰고 있다. 제가 한국에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전국을 그때도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코로나지만 너무 바빠서 전국을 막 갈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도 저는 항상 마스크에 침향을 그렇게 한 방울 묻혀서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하루에 뭐 600km, 700km 뭐 이렇게 운전을 뭐 좀 작게 하면 300km, 400km 그렇게 전국을 갈고 돌아다녔는데도 피곤한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침향의 효능이 아니었냐라고 한 90%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침향을 한 방울 살짝 묻혀놓고 장거리 운전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침향을 쓰고 진정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베트남에도 한약방이 약방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그 한국의 뭐 SK인가 어딘가에서 베트남의 제약사하고 뭐 이렇게 동업을 해서 전국에 약국들이 아주 그 간판도 멋있고 최신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상당히 그 전통 요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전통 요법 이것을 상당히 좀 신뢰를 합니다.
신봉을 한다, 신뢰한다, 뭐 이 정도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 좀 있다 그러면 옛날에 직원들을 보면 아침에 오는데 막 얼굴에 이런데 막 피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들 출근을 합니다. 너 왜 그러냐? 싸웠냐 누구랑?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머리에 두통이 오면 동전을 가지고 그 자리를 문지릅니다. 문질러서 이렇게 땅구멍에 피가 맺히듯이 이렇게, 그러면 두통이 안 온답니다. 이제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죠,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다리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거기를 또 막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목도 보면 뭐 벌겋게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뭐 근육통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를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심하게 문질러서 피가 맺히듯이 그걸 많이 합니다. 베트남 지금도 많이 해요, 베트남 사람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신경을 자극을 하고 결국 그쪽에 어떤 혈을 뚫어주는 거죠. 어떤 충격을 자꾸 줌으로써 그쪽에 혈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전통요법을 베트남 사람들 많이 씁니다. 애들 키울 때도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열이 나고 이제 뭐 애들은 수시로 열 나고 뭐 수시로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욕탕 그 목욕탕에 집에 이제 탕에 뜨거운 물을 받고 처음 맡아보는 어떤 향들 그런 이파리를 삶아서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섞어서 애들 거기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열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야 그러지 말고 해열제를 먹여라.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편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약을 먹으면 화학약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전통요법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안전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죠. 좀 수고스럽지만 복잡하고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호랑이 연고 같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거 많이 썼죠. 호랑이 연고. 뭐 피부나 이런데 코 막히고 이런데 만병통치약이 비슷하게 썼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한 호랑이 연고가 지금도 있고 또 어떤 녹색의 어떤 그 기름 같은 게 있어요. 약국에 가면 조그맣게 팝니다. 이제 그 머리 아프고 뭐 열 오르고 코 막히고 뭐 몸이 으스스하고 이러면 그걸 코 밑에다 많이 바릅니다. 향이 약간 역겨운데 많이 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꼭 아플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피곤하고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코로 숨을 확 들어 마시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전통요법이죠. 자연 속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물질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침향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신을 모시고 믿음이죠. 신을 모시고 또 VIP들은 자연산을 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원액까지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의 침향을 매일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이제 원액을 뭐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도 뭐 계시고 그러지만 지금 뭐 이 베트남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한국에 쓰고들 계세요.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 이거 못 쓰겠다. 그랬으면 제가 여기 유튜브 이것도 못하고 있겠죠. 모든 분들께서 참 좋다. 효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침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12편이고요. 13편에서
또 침향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